예, 반갑습니다. 11주차 특수문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사람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고통을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사람, 또는 즐거움도 함께 또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는 지갑이 두둑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귀는데 고통에 관해서 굉장히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낀다든지, 본인이 고통을 좀 체험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하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더라도 함께 견딜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즐거워할 줄 모른다든지 즐길 줄 모른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아마도 즐기는 게 아닌가. 제가 가끔 이제 뭐 요즘에는 외국인들하고 그렇게 자주 만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만, 뭐 유럽을 출장을 가든지 했을 때 제가 가면서 잠깐 좀 항상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부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두세 명 같이 갔을 때, 외국인들이 같이 갔을 때 제일 좀 이렇게 애매한 게 밥 먹는 속도예요. 밥 먹는 속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하는 속도가 너무 좀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되게 이렇게 밥 먹는 속도가 좀 슬로우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밥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좀 그렇고, 그 다음에는 외국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게 유머를 되게 잘해요. 억지로라도 유머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머를 거의 모르거나 못하거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데, 어쨌든 문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즐기는 걸 좀 못한다. 남는 시간이 있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뭐 금요일부터 노는, 금요일 오후부터 노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다음 시간은 많이 젊은 사람들 많이 즐깁니다만, 여전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거의 즐기는 걸 저희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과 즐거움, 또 하나는 유태인들이 하는 것은 지갑이에요. 지갑. 그래서 돈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자본주의는 사실은 솔직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자본주의가, 사실은 자본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죠? 자본가의 반대는, 제가 근로자라고 얘기했듯이 뭐 세상의 부류를 딱 두 가지로 나누면 근로자와 자본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참 돈을 참 좋아해요. 근데 돈 버는 과정에 관해서는 너무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마 나이 20살 다 이상 됐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얘야 돈은 어떻단다, 돈은 어떻게 써야 된다, 어떻게 벌어야 된단다, 돈은 뭐 그냥 낭비하지 말할 정도까지는 얘기 들었지만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세요? 거의 뭐 이번에 수학 점수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하냐, 뭐 이 정도는 들었는지 모르지만 돈에 관해서는 너무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게 아닐까. 돈을 좋아하면서 터부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돈에 대해서 너무 이중적이지 않을까. 설문조사 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삼성이고요. 또 가장 싫어하는 회사가 삼성이에요. 또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뭐 이건희 씨, 옛날에 좀 건강하던 시절이었고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약간 이중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난 시간부터 쭉 했던 게 기업의 이런 논제들, 경영학의 이런 논제들 중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답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은 사실 답보다는 어떤 과정들이, 또 어떤 패스라고 해서 PATS, 어떤 과정들, 어떤 루트들,
어떤 뿌리들이나 어떤 과정들이 어떤 특정한 열매나 결과를 맺는데 맺게 되었느냐 이렇게 사실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뭐 결과만 따지는 것 같아요. 그 절차 어느 부분에 프로세스 또는 프로시저라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의 과정이 사실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좋게 반복이 되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결과 여러분이 그게 가장 많은 게 지금 올림픽 때 금메달 숫자만 보잖아요. 그리고 올림픽 다 잊어버려요. 뭐 임춘애가 어쩌고저쩌고 참 아시안 게임에 뭐 메달을 땄 때 뭐 라면만 먹고 뭐 탔다 그중 약간의 기억은 나는데 그 따고 나서는 다 또 잊어버려요. 즐기지도 않고. 그래서 뭐 태영 훈련 선수촌에 들어가서 막 몇 년간 몇 달간 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뭐 챌린지하고 그래서 너무 그냥 금메달이라는 결과 또 성공이라는 어떤 결과만을 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우리 좀 뭐 사학 요학계 친구들도 있고 이미 쓴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들어와서는 대부분 이제 논문도 많이 이제 다루고 읽고 써야 되는데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 논문의 결과가 어떠냐를 살펴보지 마시고 이 논문은 어떤 궁금증으로 퀘스천을 리서치 퀘스천을 리서치 퀘스천을 그러는데 어떤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친구가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퀘스천을 풀기 위해서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살펴봤는지, 무엇을 어떻게 살펴봤는지, 그게 사실은 이제 선행 연구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만약에 어떤 뭐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다, 퀘스천, 퀘스천이 있어요. 궁금증이 있어요. 그럼 논문을 쓰려면 궁금증이 있어야 논문을 써요. 궁금증이 없으면 논문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과정도 결국 답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답이라는 이 답은 아주 간단해요. 한 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답을 하기 위한 100여 페이지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답을 구했냐. 사실 답은 없어도 돼요. 나는 이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궁금증이 생기게 된 배경이 뭐냐? 너 왜 갑자기 너 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했을 때는 이게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M&A 같은 거 인수합병이라든지 기술을 뭐 사는 과정이라든지 기술 획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과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한국의 대기업의 M&A 활동과 미국 대기업의 M&A 활동 중에서 어디가 더 활발한지, 활발하게 된 원인은 뭐고 활발하지 않게 된 원인은 뭔지. 만약 이직이나 직장들이 되게 많이 옮겨 한국 기업이 더 많이 옮기는지 미국 기업이 더 많이 옮기는지 살펴보는 거죠. 기업을 옮길 때에 좀 원인들은 무엇 때문에 옮기는지, 선배가 옮겨가서 따라 끌어줬는지, 아니면 월급 입장에서 옮겨갔는지,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 브랜드 네임이 조금 이름이 떨어져서 옮긴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의 제품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최근에는 뭐 바뀌었어요. 옛날에 삼성, 현대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제조업 기반의 또 조직이 큰 업체를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보다는 최근에는 그 나름대로 뭐 신업체들, 신성장 업체들, 특히나 이제 뭐 신정보화 업체들이죠. 포탈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 업체들로 많이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논문들이나 논제를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논제잖아요. 논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왜 하필 그 논지에 관심을 가졌는지에 관해서 그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배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논지를 왜 잡았는지. 그래서 이 논제를 통해 가지고 이 논제를 통해서 그럼 이거와 관련된 특정한 논제가 이직이다. 사람들이 직장을 자꾸 옮겨. 특히 한국에서 중소기업 직원들이 자꾸 옮겨. 그래서 옮기는 이 논문을 쓰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뭐 우리 특정한 회사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또는 경영자로서 안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특히 우리 업계가 되게 많이 옮겨. 옮기게 되는 원인들이 뭘까? 그래서 이런 궁금증 때문에 내가 이 토픽을 잡았다. 이직과 관련돼서 기존의 해외 논문이나 국내 논문은 주로 어떤 원인들 때문에 뭐가 영향을 미쳤는지, 뭐가 키 팩터인지, 팩터라고요. 요인. 어떤 요소나 어떤 요인들이 이직이라는 거에 관련돼. 아니면 그냥 타고난 성품이 나는 원래 잘 옮겨. 그래서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은 이직하게 된 요인들을 뭘로 잡았는지, 해외 논문은 또 어떤지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이제 논문이 일종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옮겼다, 저것 때문에 옮겼다는 걸 쭉 정리를 하다 보면은 원인이 수십 개가 되겠지만 내 논문에서는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려요. 하게 되면은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 연구의 일종의 모형이 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쭉 이제 살펴보고 쓰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이제 논문인데, 많은 학생들은 이직 의도는 뭐예요? 하는 그 답을 딱 내놓고 다른 논문에서는 뭐라고 했는데 제 논문에서 이게 답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학생들은 거꾸로 내 논문에서는 이게 답이던데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네 논문인데 뭐 네가 대학자도 아니잖아. 어차피 네가 200~300명밖에 조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한번 트라이 해봤더니 내가 한번 뛰어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뛰면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해본 결과를 쭉 펼쳐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논문의 풀 핵심은 99.9%는 과정을 쭉 펼쳐놓는 거예요. 본인이 특정한 토픽을 잡게 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서 뭘 했는지까지를.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SBS 뉴스 보니까 제주도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직을 제주도가 되게 좋아가지고 제주도로 막 사람들이 갔었는데 최근에 제주도 간 사람들이 제주도로 막 떠난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떠나게 된 이유들이 쫙 있어요. 그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떠나려고 그래요? 일자리가 모자라서 떠나려고 그래요. 뭐 땅값이 너무 비싸서 농사도 못 짓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폐쇄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SBS 방송에서 짧게 2~3분 나오는 뉴스 앵커가 그냥 잠깐 조사한 거예요. 진짜 원인은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SBS 짧은 뉴스에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떠나네라는 그 어떤 특정한 하나 이슈가 되니까 방송을 잠깐 했으면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원인을 따져보니까 전혀 아니더라일 수도 있어요. 특정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게 되게 많다 보니 가정폭력이라고 했을 때 가정폭력의 빈도라든지 횟수라든지 나는 가정폭력을 양태를 보고 싶다. 가정폭력이 좀 왜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가정폭력은 왜 생길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세요. 가정폭력은 왜 생길까? 아니 가정폭력과 나는 그럼 그냥 원래는 가정폭력은 그냥
때리는 주로 남자가 많이 때리겠죠. 요즘엔 여자들도 많이 때리더라고 남자를요. 어떤 분은 뭐 갈비뼈도 부러지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여자가 때려서 남자가 이빨도 부러져 있고. 그래서 어쨌든 생각해 가정 폭력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그냥 개인의 특성일 수도 있고 가정 폭력이 왜 그런 생길까요? 개방화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가정폭력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이면을 봤더니 경제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 일 수도 있어요. 그 가정폭력이 실제로 가정폭력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가정폭력의 양태나 경향을 쫙 살펴봤더니 실제로 봤더니 우리가 기존에는 개인의 특성, 뭐 심리적 특성, 그다음에 기존의 뭐 정신병 치료 이런 걸 했더니 이게 아니고 실제로 뭐예요?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 남성의 역할 변화, 그다음에 경제적 긴장감 증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혀 기존과 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몰라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어나고 있는 실제로 이제 큰 변수들 중에 하나가 보면은 출산율이 되게 낮아요. 또 이혼율은 되게 높고 자살률은 되게 높고 우리는 개별로 살펴보는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안정감이 없으니까 내일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냥 오늘이 제일 행복한 것 같고 내일은 더 불행할 것 같아. 오늘은 딱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살이 늘어났어. 이혼도 왜 이혼이 늘어날까요?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내 룸메이트가 잠깐 친구들하고 기숙사에 같이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제 룸메이트가 둘이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제 기숙사 룸메이트가 제일 크게 웃었던 적이 있었어요. 배꼽을 잡고 웃었던 적이 있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다가 중매결혼에 대해서 얘기해요. 중매결혼.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지정해주면 그냥 같이 살았다. 최근에는 선을 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나 접직을 주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지금은 아니지 옛날에는 그랬다. 부모님이 그냥 찍어주면 결혼한다는 걸 보고 듣고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그 소돼지하고 똑같잖아요. 이 소하고 이 돼지랑 같은 돼지마구에 넣어서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배꼽을 잡고 빌이라는 친구인데 무지하게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이해 못할 것도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살을 되게 많이 해요. 자살은 도대체 자살하고 싶어. 자살 의욕이거든요. 난 창업하고 싶어. 창업 의욕이거든요. 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 왜 자살을 하고 싶어 할까? 이혼 의욕. 또 이혼하고 싶어요. 똑같아. 구매 의욕. 난 구매하고 싶어. 그 앞에 보는 원인을 딱 잡고 왜 구매할까요? 돈이 생겨서 할까요? 특별히 이 제품에 너는 왜 하필 그걸 사려고 하니? 그걸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면 다양하듯이 그래서 모형들도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가 좀 관심을 가지고요. 경영학의 논문을 쓰는 토픽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인사도 있어요. 인사. 그죠? 조직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조직의 공정성. 어느 조직은 어떻고 뿐만 아니라 재무도 있어요. 마케팅도 있고 기업의 전략도 있어요. 재무 및 회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정보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MIS가 나오죠. MIS 관련된.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나는 여기다가 이거는 경영학이든 벤처 경영학이든 마찬가지예요. 벤처든 중소기업 경영학이든 이거는 이제 분야만 조금 기업만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소기업이냐 중심인데요. 어쨌든 인사와 관련된 논문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1학기생이든 뭐 3학기생이든 5학기생이든 논문을 쓰려고 해. 나는 도대체 어느 분야를 쓸까? 나는 특히 재무 쪽만 계속 일을 했어. 나는 마케팅 쪽만 일을 했어. 나는 주로 기업의 조직 쪽에 일을 했어. 아니면 인사제도 쪽만 일을 했어? 아니 기업의 뭐 전략만 일을 했어? 대충 이렇게 고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 논문은 어느 분야로 논문을 쓸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전문가다 그러면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상관도 있죠? 어느 분야의 전문가로 일컬어지고 싶으세요? 자, A 박사님, 도대체 A 박사 후보님, 당신이 졸업을 하고 나서 미래에 무슨 분야의 전문가라고 불려지기를 가장 지향합니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논문 토픽을 잡고 나서 논문을 쓰고 나서는 나는 이거 자꾸 잘못 썼는데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박사 논문을 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박사 논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동제 논문이나 각종 연구 논문들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연구 논문을 쓰면서도 상당히 많이들 또 고민들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주로 좀 관련되어 있는 학회가 이제 주로 경영학회, 뭐 중소기업학회, 뭐 인사조직학회, 뭐 벤처창업학회라는 최근에 학회들이 많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하고 있는데요. 6월 마지막 주에 벤처창업학회라는 학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제 학생들이 이제 주로 거기다 논문을 등재하고 발표를 하는데요. 1학기나 뭐 3학기 학생들은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3학기 학생이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관심 있는 분야에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완성을 안 해도 돼요. 이 논문을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런 걸 주로 완성된 논문을 써가지고 이 논문이 등재되는 거를 그는 주로 등재를 하는 거고요. 그냥 학회라 그래요. 학회는 교수님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주로 석사, 박사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분야를 쓰고 있어요. 쓰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해요. 쓰는 논문을 발표하는 것 같은 워킹 페이퍼를 그래요. 완전히 만들어진 논문이 아니라 이 분야에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렇게까지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수님이나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 전문가께서는 하면 그 사람도 이 논문 썼는데 기준은 이 부분은 이런데 뭐 연구 모형이 어떤데 뭐 선행 연구가 어떤데 다른 해외 논문이 어떤데 이 논문을 이렇게 쓰는 게 왜 어떻겠니? 뭐 다 좋은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 많이 제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6월 한 10일 정도나 6월 한 15일 정도까지 워킹 페이퍼를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써가지고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6월 30일로 가서 PPT를 가지고 뭐 10장이든 20장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학술대회라고 해요. 그래서 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가 6월 마지막 주에 세종대에서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코로나가 오는 경우에는 오면은 오후부터 주로 한 1시부터 하는데 한 5시쯤 끝나고 나면은 내가 퇴직에 삼겹살 파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삼겹살 파티를 안 한대요. 도시락을 주고 만나는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나는 이 분야에 관해서 이렇게 논문을 대충 써가지고 한번 발표를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셔도 됩니다. 다니면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리고 혹시 발표를 할 논문이 준비가 안 되면은 와서 앉아서 구경만 해도 돼요. 그러면 다양한 논문, 다양한 학교가 원래는 우리 벤처창업학회가 뭐 수백 명의 교수들과 학생들 수천 명이 있거든요. 회원들이 1000명 이상 되는데 굉장히 많이 오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초청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하면 좋아요. 특히 대학 특수 논문제 거의 이제 기말 과제 제가 여러분 연구 모형 만들어놨죠. 여러분이 만든 모형 가지고 한번 발표하면 돼요. 잠깐 시간 따라 계속할게요.